고등학교 수학이 딱 이렇습니다. 아는 문제가 하나도 안 나왔다는 거잖아요. 3년 내내 기출문제집이라고 하는 거를 아무리 많이 풀고 지지고 볶아도 당연히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 스킬을 한번 추천해 드릴게요. 중학교 공부에도 좀 도움이 될까요? 자, 오늘은 중학교 1학년, 2학년 학생, 학부모님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중학생들도 고등학교 수학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고등학교 공부로 빠르게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영상을 업로드를 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많으셔서 오늘 저희 수학연구원님을 모시고 왜 중학교 1학년, 2학년 학생이 빠르게 고등학교 공부로 수학 공부를 전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공부법으로 빨리 전환이 필요한가요? 이해를 하시려면 고등학교 수학의 특징 두 가지를 먼저 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그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특징,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특징입니다. 고등학교 수학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용적으로 어려울 뿐만이 아니고 양도 되게 많은 내용을 중학교에 비해서 훨씬 압축해서 배워요. 그래서 한 번의 시험을 준비할 때마다 공부해야 할 양이 많기 때문에 네. 실제로 스카이에 합격한 선배들의 설문조사를 보면 고등학교 내내 나를 괴롭힌 약점 과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수학을 다 1위로 꼽았거든요. 네. 그만큼 모두에게 수학은 일단 어렵다는 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나면 좀 네. 다 알고 있죠. 그죠? 수학 어려운 거 누가 모릅니까? 다 아는데. 왜 어려운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거기서 두 번째 특징이 나오는데요.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신유형이 나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일단 이거를 예시로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여러분한테 한 권의 시험 범위가 주어졌어요. 두 가지 시험지가 여러분한테 주어졌어요. 하나의 시험지는 그 문제집에서 나온 문제들이 똑같이 옮겨진 시험지. 두 번째는 함수 단원이라고 해서 함수 단원인 건 똑같은데 네. 문제는 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처음 본 변형된 문제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두 번째 게 어렵겠죠. 당연히 그게 어렵겠죠. 네. 왜냐하면 처음 본 문제를 그냥 그 자리에서 막 머리를 굴려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훨씬 어려운 거죠. 고등학교 수학이 딱 이렇습니다. 특히 수능에서 이게 두드러지는 네. 특징인데요. 여러분이 3년 내내 기출문제집이라고 하는 거를 아무리 많이 풀고 지지고 볶아도 결국에 수능에서는 그 문제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또 새로운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3년을 공부를 해도 맨날 내가 풀던 거 익숙한 풀이대로 풀려고 하는 선배들은 당연히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없겠죠. 이런 신유형이 나온다는 게 두 번째 특징인데요. 사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서만 이런 네. 신유형이 좀 두드러졌었어요. 근데 요즘 조금 많이 바뀐 게 신유형이 출제된다는 그 수능만의 경향성이 점점 내신으로 밀고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네. 이게 사실 저희가 중학생 때부터 고등학교 공부법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 중 가장 큰 건데요. 실제로 저희가 고등학교 내신들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거기서 신유형 출제 비율이 얼마나 되나 그거를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적게는 한 40 몇 %부터 많게는 100%까지. 적은 게 40%. 그렇죠. 엄청난 거죠. 왜냐면 선생님이 시험 범위라고 야 교과서 뭐 부교재 여기가 시험 범위야 라고 막 페이지를 다 적어줬는데 거기에서 아는 문제가 하나도 안 나왔다는 거잖아요. 내신에서도 이렇게 신유형에 대비하는 게 점점 중요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중학교 때부터 처음 보는 문제를 내가 보더라도 그 자리에서 내 머리를 굴려서 내 힘으로 풀 수 있는 능력, 즉 해결책 모색력을 길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스카이생들도 가장 어려워할 정도로 힘들어했던 과목이 수학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수능형으로 내신 문제까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어렵다. 빠르게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동안은 저희 스터디 코드에서 중학생들에게는 스터디 코드 본 강의를 권하지 않았잖아요. 예비고일 시기 3학년 2학기나 겨울쯤부터 대비를 해도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입장이 바뀐 이유가 뭔가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공부법을 도입을 하는 게 좀 과잉이라는 판단이 그동안은 컸어요. 저희는 미리미리 준비하면 되지 이런 모드로 가는 게 절대 아니고 과잉을 항상 경계하거든요. 미리미리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고등학교 때 거 중학교 때 하고 중학교 때 하고 초등학교 때 하고 초등학교 때 거 유치원 때 하고 유치원 때 거 뭐 뱃속에 있을 때 하나요?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이제 과도하게 가기 때문에 딱 시기별로 그 필요한 것만 확실한 코드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번에도 확실히 그런 코드가 잡혀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능에서 나오던 그 신유형 경향성이 내신에까지 점점 밀고 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르게 얘기를 하면 예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처음 보는 문제를 풀어내는 이 해결책 모색력을 기를 시간은 사실 3년이 주어졌었어요. 수능 때까지. 고등학교 3학년 11월까지만 준비를 했으면 됐었으니까. 근데 이게 고1 내신 때까지 훨씬 확 앞당겨진 거죠. 네. 게다가 능력이라는 게 사실 근성장이랑 좀 비슷해서 그렇죠. 하루아침에 막 길러지는 게 아니거든요. 매일매일 꾸준히 단련을 해야 길러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게다가 여러분이 공부법만 바꾸나요?
고등학교 넘어갈 때는 선행도 해야 되죠. 그쵸.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의 피드백도 있었어요. 중3에서 이제 고1로 넘어갈 때 겨울방학 때 선행을 하는 것만 해도 양이 너무 많고 어렵다. 근데 공부법까지 전환을 하려니까 너무 많은 시간이 들고 너무 힘들다라는 피드백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렇게 중학생 때부터 고등학교 공부법으로 전환하라고 권해드리는 겁니다. 고등학교 공부법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제 알겠어요. 그럼 이제 고등학교 공부법으로 중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전환을 해야 될 텐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뭐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선행을 해라는 얘기인가요? 선행이 아니고 중학교 교과 내용에 고등학교 공부법을 적용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부법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와닿지가 않으니까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개념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그동안 어떻게 공부를 했을 거냐면 개념서에 이렇게 쭉 글이 있고 옆에 이제 공식 박스가 있어요. 이 공식 박스를 딱 외우겠죠. 그쵸. 외우고 이제 나는 이 단원을 다 알았다 하면서 이제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여러분이 이제 눈을 다른 데로 돌리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 여러분이 그동안 무시했던 앞에 막 그림이 많고 글도 많고 뭐 아기자기하게 질문도 많은 그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이 코드의 관점으로 내가 지금 이 개념을 배우는데 이거를 도대체 어디다 쓰려고 배우는 거지? 내가 어떤 문제를 풀려고 배우는 거지? 라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개념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학생들한테 피타고라스의 정리 얘기해봐 라고 하면 보통 학생들은 뭐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요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고등공부법으로 전환을 하면 여러분의 대답이 조금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져야 되냐면 피타고라스의 정리는요 직각삼각형이 나오고요 두 변의 길이가 나왔을 때 모르는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할 때 쓰는 개념이에요 라는 식으로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는 개념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그 관점으로 개념을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게 개념 공부법입니다. 예시 내용은 스터디 코드의 수학의 코드 내용을 좀 완벽하게 아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텐데 좀 와닿지 않는 친구들은 다른 유튜브 컨텐츠들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공식을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럼 공식에서 수학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도 풀이를 해야 되는데 그 공부를 딱 했으면 예전에 공부하던 대로 밑에 나오는 문제들 풀고 유형학습 열심히 하면 되나요?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이제 문제를 풀이할 때 어떻게 하냐면 문제를 풀다가 조금 막혀요. 그러면 선생님의 풀이를 보고 저렇게 푸는 거구나. 풀이법에 대해서 뭔가 또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머릿속에 막 집어넣으려고 하는데요. 학생들한테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대부분 대답을 못 하거든요. 그거 왜 그렇게 풀어야 돼? 선생님이 그렇게 푸니까.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대답을 하죠. 이제는 좀 그 공부법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새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 이 풀이 과정 한 줄 한 줄을 여러분이 써나가야 되는데 이 이유를 모르면 그 풀이 과정 한 줄 한 줄을 설계를 해나가지 못하겠죠. 선생님의 풀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내가 저거를 푼다라는 생각으로 문제에 접근을 하셔야 돼요. 문제를 풀다가 안 풀리잖아요. 그럼 보통은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죠. 아니면 해설지를 볼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끝까지 내가 풀 수 있을 때까지 붙잡고 계셔 보시는 거를 그 스킬을 한번 추천해 드릴게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아까 제기한 문제도 이제 해결이 되는 게 내가 혼자 막 풀다 보면 이게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이쪽으로 풀어야 되나? 왜 이쪽으로 내가 풀려고 그랬지? 내가 이래서 이러고 풀려고 했구나 라고 하면서 한 줄 한 줄 내가 이걸 왜 이렇게 풀었지가 이해가 되거든요. 끙끙대면서 문제 하나하나를 풀수록 해결책 모색력, 그러니까 처음 보는 문제를 내 힘으로 푸는 능력을 기를 수가 있으니까 이런 스킬을 한번 해보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되게 힘들 것 같거든요. 그렇게까지 공부를 하면 중학교 공부에도 좀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이 A등급을 노린다고 하면 이게 조금 과할 수가 있어요. 100점을 노린다라고 하면 충분히 도움이 되는 공부법이고요. 사실 저희가 고등학교 공부법으로 전환해라 라고 하는 이유가 본 게임인 고등학교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권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당장 중학교 공부에서 100% 맞진 않더라도 난 지금 본 게임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환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생각을 해보면 중학교 때 똑같이 A등급 맞는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은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1등급 맞고 잘하고 어떤 친구들은 중학교 때 A등급이었지만 좀 무너지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이런 차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왜 벌써부터 고등학교 수학 공부로 빠르게 전환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렸는데요.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결국에는 고등학교라는 본 게임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게 맞아요. 그동안은 뭐 한 학기 아니면 방학 한 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내신에서도 신유형이 출제되면서 여러분한테 되게 높은 수준의 능력을 요구하고 그리고 공부해야 되는 양 자체가 많기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공부법으로 전환을 하는 게 여러분이 고1 첫 내신부터 좀 안정적으로 점수를 가져가는데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권해드리는 겁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고등학교 수학의 코드인 해결책
혈책 모색력에 대해서는 저희 스터디코드 유튜브 채널에 많은 내용들이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셔도 물론 도움이 되시겠지만 중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고등학교 선배들을 위해서 만들어둔 이 수많은 이 컨텐츠들이 하나하나 다 보기에는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확 와닿지가 않을 수 있어요. 저희 스터디코드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수학의 코드, 본강의, 유료 강의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으로 깔끔하게 딱 정리를 하고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고등학교 공부법으로 변환을 하실 수가 있을 테니까 그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럼 저희는 또 다른 정보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